천천히. 처음부터 엄마의 미소가 장례식 날 엄마가 부른 이름. 그리고 진짜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했다. 검은 우산이 현관을 메우고 국화 냄새가 복도 끝까지 길게 흘렀다. 영정사진 앞에서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바닥을 스칠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시선이 한 곳에 걸리는 순간 알았다. 슬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떨림이었다. 유리문 너머 비에 젖은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어깨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아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런데 엄마가 아주 낮게, 거의 숨과 겹치게 이름을 불렀다. 정우 씨.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반짝하고 떠올랐다가 비에 젖어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영정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눈길만 유리문 쪽으로 붙들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정적은 늘 무겁지만 방금 그 한 단어가 무게를 바꿔놓았다. 애도의 방이 질문의 방으로 바뀌는 소리였다. 엄마, 누구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 손등에 얇은 혈관이 솟았다가 가라앉았다. 그 사이로 지난밤 정리하던 서랍과 봉투 하나를 슬쩍 숨기던 엄마의 등이 스쳐갔다. 나는 그 장면을 괜히 떠올렸다가 바로 밀어냈다. 오늘은 아버지를 보내는 날이었다. 오늘만큼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유리문이 한 번 열렸다 닫히는 사이 남자가 반걸음 다가왔다. 얼굴은 여전히 읽히지 않았다. 빗물과 유리, 두 겹의 막이 표정을 삼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낯설지 않다는 감각이 더 낯설었다.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사진에서였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 경실 복도 같은 데서 스쳐 지나간 그림자였나? 조문 오신 분이에요. 엄마가 겨우 그렇게 말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자꾸만 낮아지는 목소리는 비슷한 자리에서 오래 서 있던 사람의 체온 같았다. 나는 잠깐 숨을 멈췄다. 아버지의 영정이 시야 가장자리에서 반짝였다. 아버지의 미소는 언제나 정답처럼 단정했다. 그 미소 옆에서 엄마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나는 그 떨림이 무엇을 향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알아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했다. 장례식장의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바깥의 비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가 문이 닫히며 한 번에 먹혔다. 그 사이에 엄마가 속삭였다. 조금만 있다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그 부탁이 내 손바닥에 그대로 옮겨 붙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못했다. 다만 오늘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될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줄지어 서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았다. 정우. 비가 그 이름을 문턱에 못질하듯 두드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오늘의 이 조용함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누군가의 오래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복도 끝 의자에 앉자 장례식장 특유의 냄새가 가라앉았다. 젖은 양복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머무 하얀 꽃에서 나는 푸석한 향. 엄마는 가방 지퍼를 반쯤만 열어두고 손을 넣었다 빼는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마치 물속에서 무언가의 온도를 재보듯이. 결국
달아 반질해진 연갈색 봉투 하나가 손에 올랐다. 모서리는 해진 실밥처럼 얇았고 접힌 자리에는 오래된 손의 습관이 각인돼 있었다. 지금은 아니겠지. 엄마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그러면서도 봉투를 다시 넣지 못했다. 입술을 한 번 안으로 말아넣고 문득 봉투 틈을 손톱만큼 벌렸다. 그 사이로 하얀 종이가 미끄러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하얀 종이는 사진이었다. 너무 낯익은 형태 희미한 곡선과 음명, 초음파 특유의 얼룩, 글자 같은 것은 없었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처음 세상에 찍힌 모양, 언제부터 알았어? 내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엄마는 봉투를 덮었다. 덮은 손등 위로 혈관이 얇게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다음 날, 엄마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다음은 내가 알고 있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있던 것은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걸 그때 알았다. 날짜의 순서가 이렇게 배치되면 감정의 의미도 같이 자리를 옮긴다. 배신으로 보이던 것이 보호로 읽히기도 하는 식으로. 나는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종이의 투박한 질감, 가장자리를 따라 번진 오래된 기름, 자국. 그 표면에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빗방울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봉투 위에 떨어졌다. 엄마가 먼저 닦았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미안해. 엄마가 말했다. 그런데 그 미안해는 누구에게 향하는 말이었을까? 나에게일까? 정우에게일까? 아니면 이제 막 영정 앞에 앉은 사람에게일까? 나는 대답 대신 봉투 위에 손을 얹었다. 종이 너머로 낯선 온기가 전해졌다. 내 삶의 처음이 내가 모르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아주 조용한 소음처럼 귓속을 채웠다. 유리문이 또 한 번 열리고 닫혔다. 멀리서 비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봉투를 다시 접어 가방 속 가장 깊은 칸에 밀어 넣었다. 대신 그 빈자리에 오른손을 넣어 잠시 쥐었다 폈다. 마치 거기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나는 그 동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것들은 숨기는 동안에도 계속 만져야만 견딜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말할게. 엄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야기의 처음은 이미 오래전에 찍혀 있었고 나는 오늘에서야 그 필름을 뒤늦게 빛에 비춰보는 중이라는 걸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복도 끝 자동문 앞에서 우리가 멈췄다. 비가 문턱을 때렸다가 물러섰다. 나는 엄마의 팔꿈치를 가볍게 붙잡았다. 엄마, 그 사람 언제부터였어? 질문은 단순했지만 뜻은 여러 개였다. 사랑이었는지, 실수였는지, 혹은 지금도 진행 중인지. 유리문 너머 남자가 반걸음 더 다가왔다. 검은 수트깃에 물방울이 엉켜 있었다. 얼굴, 윤곽만 또렷했다. 눈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상하게 손이 차가워졌다. 낯선 사람에게서 이미 본 적 있는 어떤 표정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병실 복도에서 누군가가 나를 한참 바라보던 시선 같은 것. 기억이라고 하기엔 흐릿하고 상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온도. 좀은 오신 분이야. 엄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문이면 왜 엄마 이름을 아는 것처럼 서 있어? 내 말투가 거칠어졌다. 그때 남자가 유리문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 너머로 빗물이 가늘게 흘렀다. 문이 열리면 금방이라도
냄새와 습기가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았다.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지금은 안 돼.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안 되는 이유가 체면이라면 나는 견딜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라면 나는 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 알아야 해. 나는 유리문을 향해 한 발 나갔다. 남자의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모양만 읽혔다.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엄마가 내 팔을 끌어당겼다. 내 아빠가 오늘만은 조용하자 하실 거야. 그 말 속에 내 아빠라는 호칭이 2번 겹쳐졌다. 영정 속 아버지와 유리문 밖 남자. 겹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관계의 선들이 뒤엉켰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 감정의 이름을 배신이라고 부르면 너무 쉬웠다. 그렇다고 용서라고 부르기엔 아직 너무 이르렀다. 남자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깊게 숙였다. 조문보다 더 낮은 각도였다. 그리고 비 속으로 한 발 물러섰다. 유리문이 닫히자 엄마가 손을 놓았다. 내 손바닥에 그녀의 체온이 남았다. 나는 그 온도를 쥔 채 말했다. 엄마, 나중 아니고 오늘 얘기해줘.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끝나면. 그 약속이 비보다 더 오래 내 귀에 남았다. 저녁, 집의 공기가 낯설었다. 상 위에 김 오르는 그릇들이 놓였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이모가 먼저 말을 뗐다. 장례는 장례답게 끝내야지. 내일 오전에 등기 관련 서류부터 정리하자.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란 파일을 내밀었다. 표지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나는 그 안에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상속, 명예, 정리, 체면. 엄마는 말이 없었다. 젓가락으로 국수 한 올을 집었다가 다시 놓았다. 나는 엄마 쪽으로 젓가락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발인도 안 끝났어요. 오늘은 얘기 말고 밥부터 먹어요. 이모가 짧게 웃었다. 내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이런 건 타이밍이야. 타이밍이라 나는 속으로 그 단어를 굴렸다. 사랑에도 이별에도 장래에도 타이밍이 있다면 진실에도 타이밍이 있을까? 현관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다. 비를 잔뜩 머금은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용기를 냈다. 아빠가 남긴 것 중에 USB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내 손으로 모였다. 엄마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모가 물었다. 무슨 파일인데? 아직 다 듣진 못했어요. 외삼촌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이런 날에 그런 걸 왜 꺼내? 나는 숨을 골랐다. 오늘이니까요. 오늘만은 조용히 보내드리자고 하셨잖아요. 그분이요, 아버지가. 정적이 내려앉았다. 엄마가 드디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말할게. 이마에 얇은 주름이 잡혔다가 풀렸다. 오늘만 지나면 다음은 우리가 정하면 돼. 그런데 오늘이 지나가려면 몇 가지는 오늘 여기서 시작해야 해. 그녀는 파란 파일을 내 쪽으로 살짝 밀었다. 서류는 나중에. 먼저 사람 얘기부터 하자. 이모가 반발하려는 기색을 보였지만 그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침묵이 비가 그치기 전 잠깐 찾아오는 무풍지대 같다고 생각했다. 안쪽 주머니에서 검은 USB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아주 작은 물체가 식탁의 공기를 통째로 옮겨놓는 것처럼 공명이 생겼다. 끝나고 듣자. 엄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밥을 먹고, 울고, 보내고, 그리고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는 젓가락을 동시에 들었다. 김이 다시 올라왔다. 그러나 맛은 달랐다. 같은 국물인데 다른 이야기의 향이 섞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접시들을 한쪽으로 밀고 우리는 거실로 옮겼다. 노트북 전원을 켜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검은 USB를 포트에 꽂는 순간 화면 한가운데 작은 삼각형 아이콘이 떴다. 재생. 그 쉬운 동사를 누르기까지 나는 손가락에 2번쯤 숨을 불어넣었다. 첫 소리는 침묵이었다. 이어서 아주 작은 잡음. 그리고 익숙한 호흡. 아버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다. 여보. 그리고 우리 딸. 엄마가 무릎 위에서 손을 포겠다. 나는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가 곧 몸을 세웠다. 오늘을 지나면 너희는 정리라는 단어를 많이 듣겠지. 서류도 절차도 다 중요해. 하지만 먼저 사람 얘기를 하자. 아버지가 웃었다. 내가 제일 못하던 얘기였는데 이번엔 내가 먼저 해. 잠깐의 공백 뒤 낮고 또렷한 한 문장. 정호 씨, 듣고 계시다면 고맙습니다.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화면을 보다가 엄마를 보았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예전 그날 우리가 모르는 사이로 지나간 인연들이 있었지요. 떠나줘서 고맙고 멀리서 지켜줘서 더 고마웠습니다. 나는 목구멍이 마르는 걸 느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의미가 지나갔다.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 우리 셋만 아는 무언가. 우리 딸. 아버지의 호흡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제자리를 찾았다. 내가 세상에 오던 날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아빠라는 건 진실을 서둘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해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더라. 엄마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손바닥에 손톱을 살짝 눌렀다. 파일 속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다. 내가 남기는 건 집도 가게도 아니고 허락이야. 남은 사람들이 자기 속도로 웃고 울 수 있게 하는 허락. 그리고 아주 짧게, 거의 속삭임. 정호 씨, 언젠가 이름을 돌려드릴 날이 오면 제 목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삼각형이 정지선으로 변했다. 방 안이 갑자기 넓어졌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스페이스바 위에 올린 손을 떼지 못한 채 아버지의 마지막 단어들을 되돌아봤다. 허락, 이름, 부탁. 세 개의 단어가 서로를 비춰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엄마가 아주 느린 속도로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없었다. 대신 오래 멈춰 있던 기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는 작은 진동이 얼굴에 비쳤다. 끝나고 엄마가 말했다. 이제 사람 얘기를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은 어둡고 방은 조용했지만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테이블 위만은 밝아졌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끝났는데 우리 이야기의 문장이 처음으로 문장 보호를 얻은 느낌이었다.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나는 방 한쪽 상자를 열었다. 오래된 서류철들이 눅눅한 종이 냄새를 풍기며 미끄러졌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응급수술이라는 단어가 적힌 파일이 나왔다. 날짜와 담당에 수술 소견 의미를 모르는 말들이 획마다 비를 맞은 것처럼 번져 있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작은 메모가 스테이플러로 붙어 있었다. 익명, 기증자 코드 JH-73점. 처음엔 병원 내부 코드겠거니 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방금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사광처럼 번쩍였다. 정호 씨, 고맙습니다. JH73은 무슨 뜻일까? 생년? 병원 프로토콜? 나는 메모를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 떨리는 건 손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날 복도에서 들리던 낮은 남자 웃음. 멀찍이 서 있다가 눈을 피하던 뒷모습. 내가 깨어났을 때 엄마가 내 손을 감싸주며 했던 말. 괜찮다. 이제 괜찮다. 그 괜찮다에 누가 더 있었는지 나는 오늘에서야 묻게 되었다. 서류철 사이에 혈액형 결과가 끼어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예전부터 소아과 의사가 수치가 묘하게 잘 맞았다라며 고개를 갸웃했는지 이제야 한 칸이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익명, 기증자라는 말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았다. 이름이 가려진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시간을 떼어내어 내 시간에 붙여주었다는 뜻.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고맙다고 말한 것이다. 엄마, 나는 거실로 서류를 들고 나왔다. 엄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반지가 탁자 위에서 아주 작게 굴러 빛을 바꿨다. 나는 메모를 내밀었다. 이거 기억나? 엄마는 메모를 한번, 내 얼굴을 한번 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숨을 고른 뒤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JH-73점. 그날의 이름. 정호 씨야? 내가 묻자 엄마가 반지를 손에 쥐었다. 눈물은 여전히 없었다. 대신 결정 같은 것이 맺혀 있었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순서가 있어. 엄마가 일어섰다. 내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내가 태어난 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USB가 문을 열었고 이 메모가 다음 방으로 길을 놓았다. 나는 서류를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배신과 허락 사이에 내가 살았다는 사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문장들은 다시 읽혀야 한다. 엄마는 탁자 위 반지를 한번 굴렸다 멈췄다. 소리 대신 작은 빛만 흔들렸다. 내가 태어나기 전 얘기부터 할게.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호와 나는 오래 만나지 않았어. 오래 만나기에 우리 사정이 서로 모자랐거든. 마지막 여행에서 내가 온 걸 알았지. 근데 그날 서로의 삶이 서로를 상하게 할 거란 걸 동시에 알아버렸어. 엄마는 고개를 떨구고 웃었다. 그래서 헤어졌어. 더 사랑하기 전에, 다치기 전에. 나는 말없이 숨을 고르고 물었다. 그럼 아빠는? 내 아빠가 먼저 알았어. 엄마가 끊었다. 내가 말하기 전이었어. 표정을 오래 보던 사람이었거든. 힘들면 나한테 오라고 했어. 남의 아이냐고 묻지도 않았고 나한테 사과도 받지 않았어. 그냥 같이 키우자고 했지. 엄마는 반지를 쥔 손을 펴보였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 새 사람의 약속. 나와 그 사람. 그리고 내 아빠. 누구도 영웅도 피해자도 아닌 자리에서. 정호 씨는 왜 떠났어? 살리려고. 엄마가 답했다. 나를, 너를, 그리고 본인을. 그가 남으면 너를 둘러싼 말들이 우리 삶을 갉아먹을 테니까. 대신 멀리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했지. 내가 아팠을 때 온몸을 떼어다 주듯 도왔어. 이름을 남기지 않고. 엄마가 메모의 JH-73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건 증오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나는 손을 모아 쥐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때를 기다렸어. 엄마는 USB를 가리켰다. 내 아빠가 정해준 때. 우리가 웃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그의 방식이었거든. 진실은 사실보다 늦게 와도 돼. 다만 오기 시작하면 멈추지 말자고. 엄마는 반지를 내 손바닥에 올렸다. 은빛이 체온을 머금었다. 이 반지는 내 선택의 증거가 아니야. 시간을 견딘 증거야. 오늘을 지나면 우리 셋이 만든 약속을 내 속도로 다시 읽자. 호칭도 자리도 서두르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과 허락의 경계가 살아남음이라는 단어로 조용히 재배치되는 소리가 들렸다. 밤, 부엌등 하나만 켜둔 집은 조용했다. 싱크대 위에 물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다. 나는 식탁의 나무결을 엄지로 문질렀다. 까슬까슬한 결이 손끝을 스쳤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도 저 결처럼 반대로 쓰다듬겨 계속 서걱거렸다. 배신, 체면, 상속 단어들이 머릿속을 서랍처럼 여닫았다가 USB 속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한 줄로 정렬되었다. 허락. 엄마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반지 대신 빈 컵을 굴렸다 멈추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 아직 완전히 괜찮지는 않아. 하지만 오늘 들은 걸 그냥 지나칠 수도 없어. 말하면서도 가슴이 조였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차분했다. 기다리던 표정이었다. 나는 아빠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 말의 앞부분은 과거였고 뒷부분은 현재였다. 근데 아빠가 먼저 밀어준 것 같아. 우리가 우리 속도로 웃어도 된다고. 내 목소리에 겨우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경계를 다시 배울 거야.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떤 경계? 호칭부터. 나는 숨을 골랐다. 정호 아저씨라고 부를게. 지금은 그게 맞아. 나한테도 그분한테도. 말해놓고 나니 어색함보다 안도가 먼저 왔다. 너무 빨리 이름을 건네지 않겠다는 약속. 너무 늦게 돌려주지도 않겠다는 약속. 창밖 비가 잦아들었다. 커튼 틈으로 젖은 도로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나는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오늘 내내 우리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의 자리. 아빠가 좋아하던 자리는 비워두자. 당분간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비어있는 자리도 자리니까. 나는 손을 내밀었다. 테이블 너머로 엄마 손이 다가왔다가 한번 멈추고 결국 포개졌다. 따뜻함이 약간 늦게 도착했다.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말했다. 참자 대화. 나, 엄마, 그리고 정호 아저씨. 질문은 내가 묻고 대답은 천천히. 부엌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꺼지지 않았다. 오늘의 문장이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내일. 카페에서 시작될 첫 대화가 떠올랐다. 빠르게 달리지 않되 멈추지도 않는 속도. 계승이라는 단어가 가만히 자리에 앉았다. 비가 그친 뒤의 공기는 종이컵 뚜껑을 통해 이지근하게 스며들었다. 장례식장 옆 카페, 통유리 바깥 바닥에 남은 물자국이 하늘을 얇게 비췄다. 정호 아저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은 각도였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끝 온도가 조금 늦게 따라왔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미안함이라는 단어는 보통 변명을 데리고 오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한번 숨을 고르고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유리 너머로 시선을 비껴내렸다.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정하는 대로.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등의 핏줄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본 적 있어요?
내가 묻자 그는 잠시 웃었다. 멀리서 이름 없이 짧은 문장이지만 안에 시간이 쌓여 있었다. 나는 두 번째 질문을 더 천천히 꺼냈다. 왜 떠났어요? 그는 컵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살리려고. 당신을, 어머니를, 그리고 나를. 익숙한 대답이었지만 오늘의 공기에서 처음으로 이해되는 의미였다. 엄마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오늘은 자리와 호칭만 정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카페의 소음보다 조금 낮았다. 내가 내 아빠에게서 배운 방식이야.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도 마라.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규칙 셋. 첫째, 저를 먼저 보지 말고 제가 부르면 보세요. 둘째, 미안합니다는 오늘까지만. 셋째, 매주 한 번. 이 자리에서 삼자 대화. 정호 아저씨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동의였지만 그 위에 오래 기다린 숨이 얹혔다. 유리박 물자국이 천천히 마르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했지만 빈자리의 온도는 달라졌다. 우리는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로만 하던 문장이 오늘 비로소 속도를 얻었다. 나는 준비해둔 문장을 꺼냈다. 저는 정호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한동안은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동안 커피 김이 살짝 흐려졌다. 질문을 몇 개 할 거예요. 대답은 천천히. 모르면 모른다. 기억나면 기억난다. 그렇게만 해주세요. 아침빛이 얇게 방을 덮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온 빛이 식탁 위 빈 의자를 먼저 찾아가 앉았다. 아빠가 늘 앉던 자리였다. 나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덜컥거리는 경첩 소리에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 은빛 반지가 얌전히 누워 있었다. 어제 내 손바닥에서 체온을 베던 바로 그 반지. 엄마는 창가에 서서 스카프 매무새를 고쳤다. 어젯밤보다 얼굴이 밝았다. 누군가를 완전히 잃은 뒤에도 어떤 빛은 다시 온다는 것을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반지를 들어 안쪽을 들여다봤다. 희미한 각인이 얕게 파여 있었다. 읽히고도 읽히지 않는 문장. 새 사람의 약속. 이름도 날짜도 없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하기엔 충분한 깊이였다. 괜찮니? 엄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자리 당분간 비워둘게. 그리고 오늘 저녁 삼자 대화. 말해놓고 나니 이상하게 숨이 편했다. 엄마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기.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고쳐 신다가 나는 한 번 더 식탁을 돌아보았다. 빈 의자, 반짝이는 반지, 나르다 남은 물자국. 떠난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 꼭 붙잡는 일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 지키되 앞으로 간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문장이다. 문을 열자 밤새 말라가던 공기가 새 것처럼 들어왔다. 나는 반지를 조심스레 상자에 넣고 닫았다. 아빠. 아주 작게 불렀다. 약속 지킬게. 빛이 바닥을 타고 길게 미끄러졌다. 발끝이 그 위로 올라섰다. 같은 방향, 다른 속도.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시작했다.